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살펴보는 채널 무비 엑스레이입니다. 이번 영화는 얼마 전에 개봉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았고 감독은 테일러 쉐리던인데 바로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영화 윈드리버의 감독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영화 윈드리버에서 도시와는 동떨어진 외딴 지역을 무대로 삼았던 것처럼 이 영화도 비슷하게 인적이 드문 우거진 산림 지역을 주 무대로 삼고 있죠. 영화의 이런 거대한 산림 지역은 불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인 동시에 도시와는 정반대로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아서 유동인구가 비교적 적은 장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이라는 것은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꽤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냐면 현지인과 외부인을 확실히 구분짓는 역할이죠. 도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 다른 동네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외부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현지인과 외부인들을 구분짓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유동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네 어디에 누가 사는지 서로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인이 오면 눈에 확 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가 적은 산림 지역은 회계사를 쫓는 청부업자들이 외부인들이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현지인과 외부인을 구분짓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영화를 보다 보면 감독이 계속해서 신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영화의 전체 스토리는 이 신뢰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중간에 스치듯이 살짝 언급되는 루이스 클락 원정대도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죠. 외부인들인 원정대가 현지인 인디언들로부터 신임을 얻음으로써 탐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 원정대에 관한 얘기 중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상대적으로 강자인 백인들에게 땅을 빼앗겼던 약자이듯이 영화상에서 청부업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대상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데요. 영화는 강자들이 약자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얻어내려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청부업자 팀이 화재 알람 경보기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타겟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타겟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청부업자들이 진짜로 점검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럴듯하게 옷을 갖춰 입고 왔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 장면은 인디언들이 루이스 클락 원정대를 신뢰해서 자신들의 터전을 탐험하는 것을 도와줬지만 훗날의 원정대와 같은 백인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박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는 반대로 보안관의 아내는 청부업자들이 말끔한 FBI 요원으로 위장했음에도 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루이스 클락 원정대가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탐험을 하였듯이 청부업자들도 현지인 보안관 이든의 도움을 받아 코너를 추적하려 하는데 보안관 역시도 청부업자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협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니까요. 보안관의 아내가 강자이자 외부인들인 청부업자들을 믿지 않는 장면을 통해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진정한 신뢰는 겉으로 보여지는 옷차림과 같은 외모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부업자 잭이 파트너의 옷에 핏자국 조금 묻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심을 살까봐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장면과 잭이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장면을 통해서 잭이라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위해 외면적인 부분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산림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진 못했죠. 그런데 소방관인 한나가 회계사의 아들 코너와 처음 마주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면서 코너를 안심시켜 주려 하죠. 그리고 코너에게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코너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주려고 합니다. 어린 코너의 입장에서 한나는 자신보다 강한 강자이자 외부인이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코너가 한나를 신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는 내가 살기를 바라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와 내가 살기를 바라는 자, 둘 중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시죠?
당연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가 내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코나가 우연히 만난 야생마를 두려움 없이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야생마가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얼굴에 흉터도 있고 거칠어 보이는 말이었지만 코나는 그 말이 나이스한 말이라서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화에서 메뚜기와 야생마 장면은 강자가 약자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이 영화에서 불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부업자 잭이 난 여기가 정말 싫다는 말을 2번 정도 했었는데요. 그 지역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잭은 그 지역을 싫어하고 자신들의 얼굴을 본 사람 전부를 죽이려 하잖아요. 게다가 자신들의 더러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주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르는데요. 증오의 대상에게 불을 지르는 이런 잭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화의 불은 일종의 증오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존 캠프를 운영 중인 임산부가 청부업자들에게 스프레이로 불을 지르는 장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장면으로서 어떤 대상에게 증오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을 이 영화는 불을 지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한 잭이 산에 불을 지르는 장면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여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언론에다가 다른 증오의 대상을 던져놓는 행위를 표현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산불이 번져가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실이 묻혀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작은 불씨만 던져놓아도 거대한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던져놓은 작은 증오의 불씨가 미디어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현상을 영화는 산불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 청부업자 모두 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장면들은 다른 대상을 향하던 그 증오의 마음이 결국 자신들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누군가가 괜히 나를 미워하고 망하길 바란다면 그 미움을 받던 사람 역시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은 결국 불신이 아닐까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욱 강한 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죠. 또한 이러한 메시지는 강자와 약자를 떠나서 현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정치적인 면에서라든지 지역 또는 인종 간의 관계에 관해서라든지 동료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청부업자인 잭이 영화상에서 강자의 입장이 아닌 일종의 약자의 입장으로 보이는 장면이 한 번 나오죠. 자신의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인데요. 원래 두 팀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비용을 아끼려고 한 팀으로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잭이 한마디 하지만 그의 상관은 제로섬 게임이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쟁업체에게 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의뢰인에게 말했을 것으로 보이며 적은 대가를 받기로 한 만큼 일을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리스크를 안고 한 팀으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그로 인해 일은 커졌고 뒤늦게 잭의 상관이 했던 말은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미 터지고 나서 최악을 대비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죠. 이 장면들에서 영화가 말하는 것은 을의 입장, 즉 약자의 입장인 사람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스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돈 좀 아끼려다가 일을 망치게 되는 기업이나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여러 단체에서 돈 좀 아끼려다가 안전사고를 내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섬 게임이니 받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너 말고도 일해줄 사람 있으니까 잘리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는 한데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은 약자의 입장에 대해서 조명하는 동시에 신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영화로서 우리라는 경계선 안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인이나 타인을 대할 때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영화가 강조하는 부분은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신뢰를 주려면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봅시다.